강의 내용 자체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부록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에 비해서는 좀 곁다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측정 해석에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이랑 그리고 더 좀 살펴보기 위한 장치의 어떤 특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좀 부가적인 측정 항목들이 있나 그걸 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측정의 유의점을 좀 몇 가지 제가 써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데이터가 좀 이상할 때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측정 장비의 캘리브레이션이 가장 문제고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면 뭐 장치 자체가 어떤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뢰적인 어떤 장치이기도 해야 되지만 그 입력을 얼마나 받고 전압 그러니까 출력을 얼마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확실히 캘리브레이션을 해놔야 됩니다. 이따 시연 때 그것부터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측정을 할 때 신호 레벨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연결을 할 때 입력과 출력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좀 이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레벨과 이런 그 임피던스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게 바로 이 신호 레벨하고 연결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지냐,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또한 측정 환경으로 인한 어떤 노이즈나 왜곡이 없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나 케이블로 인한 영향인데요. 그래서 측정을 하실 때 뭐 멀티탭을 여기저기 써보셔도 되고 벽에서 나오는 전원도 좀 이거저거 써보시고 케이블도 여러 가지 좀 바꿔보면서 거기서 좀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측정 신호의 종류도 사실 중요하고요. 또한 그 측정된 신호를 입력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가령 뭐 THD 플러스N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THD 플러스N의 그 시그널이 사인파 하나죠. 거기에 이제 THD 플러스 N을 측정하게 될 때 그 THD 플러스 N이 계산되는 과정 그런 과정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보통 이런 거는 장치 자체 매뉴얼이나 소프트웨어 매뉴얼에 잘 적혀 있습니다. 또한 측정 데이터가 충분히 재현 가능한가. 그러니까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 데이터가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측정할 때마다 달라지면 안 되고 되게 유사한 어떤 범위 안에서 데이터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뭐 그러니까 신경을 잘 안 쓰게 될 때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인데요. 이런 어떤 부분을 잘 안 지켜서 데이터가 잘못 측정되든가 잘못 보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THD 플러스N 측정할 때 몇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요. 가령 뭐 장치 때문에 그 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 왼쪽 같은 데이터가 나타나거든요. 보통 이제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노이즈에 항상 60Hz 사인파가 끼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인파가 끼어 있기 때문에 THD 플러스N 측정하는 것 자체가 그 기음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노치 필터로 필터링하고 그때 필터링 했을 때 전체 전압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60Hz에서는 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 THD 플러스N이 장치 자체의 값이 거의 제대로 나오는데요. 다른 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령 1kHz라 그러면 1kHz의 노치 필터를 주면 60Hz의 노이즈로 험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THD 플러스 N 자체는 굉장히 크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시면 지금 저는 험이 있는 상태고요. 그럴 때는 험을 없애든가 아니면은 험이 이제 어디서 오는가 그거를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반면 또 THD 플러스 N 측정의 유의점인데요. 가령 TH 플러스 N 값을 이렇게 출력 레벨을 혹은 입력 레벨을 바꿔줌에 따라서 측정을 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요 거의 지금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THD 플러스 N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장치 자체의 THD 플러스 N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이즈가 반영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 레벨이 워낙 작으니까요.
이제 그 노이즈 플로어에 대부분 그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D 플러스 THD 자체보다는 좀 노이즈가 더 강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THD 플러스의 의미가 있는 구간은 떨어져서 이렇게 거의 일자나 아니면 살짝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구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치는 이 부분에서 THD 플러스에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클리핑이 생기는 구간이고요. 예. 뭐 이거 말고는 대부분의 요이점은 제가 그 데이터를 측정하고 또 읽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자료를 살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질문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측정 더 부과되는 측정 항목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다뤘던 그 5가지,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이나 THD 플러스 N이나 노이즈나 혹은 크로스토크나 또 한 가지가 뭐였었죠? 그러니까 레벨 측정. 그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그 장치의 특성은 알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짜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앞에 보면 이제 채널 밸런스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장치의 채널이 여러 가지가 될 경우는 이 채널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스테레오로 지금 음악을 듣는데 좌우에 지금 균형이 깨진다. 그러면은 소리가 그냥 좀 한쪽으로 쏠려서 들리겠죠.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채널 밸런스도 잘 맞춰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채널 간 증폭률이 같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레프트하고 라이트 채널이 있으면 동일한 입력을 줬을 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폭률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채널 간 증폭률을 확인하는 형태로 채널 밸런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에서 20kHz 가청 대역 내에서 확인해야 하고요. 또는 이제 DC 옵셋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거는 출력에서 보통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출력에 이제 직류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직류 성분을 알아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치의 어떤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직류 성분이 강하면 그 원래는 0점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쏠리기 때문에 위쪽은 클리핑이 되고 아래는 클리핑이 되지 않고 그런 형태의 비대칭적인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라우드 스피커 같은 경우는 거의 장치가 손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 코일이 타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 그래서 한 20mV 이하일 것이 요구됩니다. 예. 그 정도면은 출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게 지금 채널 밸런스를 측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레프트하고 라이트 간의 편차가 한 0.18dB 정도 됩니다. 물론 이런 거 측정할 때는 캘리브레이션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그 입력받는 채널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최대 입력이나 어떤 그 입력 레벨, 그러니까 입력 레벨에 관한 부분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채널을 사용해서 이걸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입력 채널 자체가 그 채널 간 이미 편차가 있으면 이 채널 밸런스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면 이쪽에 살짝 고역 쪽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주파수 응답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마 지금 그 롤오프가 좀 강하게 일어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고역을 그 앰프 같은 경우는 그 저역 통과 필터를 써서 이렇게 꺾기도 하는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 고역에서 뭐 한 100kHz, 700kHz 그쯤만 날려주면 되기 때문에 필터 설계를 좀 정확하게 양쪽 채널을 갖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지금 용인 가능한 건데 살짝 지금 0.1dB 이내여서 차이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C 옵셋 측정하는 방법을 좀 잠깐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DC 모드가 있고요. 여기에 맞춰 주시고 여기 이제 프로브를 그라운드랑 전압을 넣어서 이제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디서 측정을 해야 되냐? 보통 여기가 지금 출력이에요. 출력이면은 지금 밸런스는 이런 형태로 팁하고 링하고 슬리브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언밸런스는 보통 이제 ICL 많이 쓰는데
이거 요런 TS제가 좀 쓰시면 좀 편합니다. 이게 가운데하고 그라운드하고 좀 이제 정확하게 프로브를 갖다 대기가 불편해서요. 그래서 프로브를 갖다 대기 편하도록 요런 TS 어떤 젠더가 하나 있으면 편하고요. 그렇게 해서 언밸런스드 같은 경우는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직류 전압을 측정하시면 되고, 밸런스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직류 전압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는 측정이 좀 힘든 경우가 많고요. 별도의 멀티미터가 하나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임피던스하고 입력 임피던스 측정을 좀 설명드리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압 분배기 회로에서 생기는 어떤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회로가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지금 아무 부하도 안 걸려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무부하일 때 측정이고, 요게 지금 영향을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임피던스를 무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입력되는 VI를 그대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VO라고 해놨네. 못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임피던스 GI. 근데 물론 그 값은 알고 있어야 돼요. 한 뭐 300ohm이든 600ohm이든 아니면 임피던스가 낮은 경우 10ohm까지도. 그래서 그 값을 알고 있는 어떤 GI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에 붙이고 전압을 측정했을 때 그 전압 강하 VI-VO를 측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볼테지 디바이더 전압 분배가 이런 식으로 돼서요. 정리를 하면 출력 임피던스가 입력 임피던스하고 이 전압 강화분을 곱한 형태로 돼서요. 요 이제 그 비율대로 그 비율의 값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뭐 대략적인 이제 값을 추정하고 싶으시면 이런 자료를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의 출력 임피던스를 이제 600옴 부하를 물렸을 때 그 전압 강화 양을 나타낸 건데요. 그 측정 방식은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측정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시고 이렇게 두 번 측정을 해서 그 전압의 차이가 데시벨로 주어졌을 때 한 뭐 마이너스 3데시벨이면은 한 여기가 지금 출력 임피던스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가령 지금 입력 임피던스가 지금 600ohm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마이너스 6데시벨이 딱 떨어진다면 그 절반이 되는 셈이니까 입력 임피던스가 요 출력 임피던스가 이 입력 임피던스하고 같아야 돼요. 실제로 거기서 600ohm이 나오고요.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요 이제 곡선을 이용해서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이런 곡선을 이용하면은 좀 정확하게는 값이 나오진 않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냐 그런 걸 추정할 때는 이런 곡선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력 임피던스 측정은요, 이 임피던스 박스라는 걸 이용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요. 이제 그 G에 해당하는 값을 알기 위해서 V2 나누기 V1 마이너스 V2 요 비율이 중요해집니다. 이것도 역시 전압 강화를 이용하는데요. 대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임피던스 G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임피던스 G를 알고 싶기 때문에 요 출력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요 R,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 저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R 값은 딱 고정을 해줘야 돼요. 한 15m, 한 뭐 1ohm이다 딱 고정을 해줘야 되고요. ARTA 같은 경우는 여기 LIMP라고 림프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 임피던스 측정하는 걸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전압을 하나 얻고 여기서 전압을 얻어서 이 전압 강화량을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투 채널 입력, 레프트 라이트 채널 입력을 다 이용해서 각각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비율대로 이 임피던스를 얻어내게 돼요. 근데 이게 노이즈가 사실은 끼게 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끼게 될 경우는 좀 측정 오차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요 RG하고 요 R 값은 굉장히 좀 작아야 됩니다. 네. 근데 또 너무 작으면은 여기 전압 강화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측정이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좀 Z하고 비교했을 때 적당한 값을 좀 유지시켜야 되는데요. 뭐 스피커 측정할 때는 뭐 1ohm에서 한 10ohm 가량, 사실 그것도 큽니다. 그 정도를 써야 되고, 이제 뭐 앰프의 입력 임피던스 같은 걸 측정하려면
한 적어도 한 100옴, 100옴에서 한 1kΩ 정도 그 정도를 쓰셔야 됩니다. 이건 역시 좀 간단하게 그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입력 임피던스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출력 임피던스를 알고 있는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출력 임피던스를 안 달았을 때 한번 측정하고 달았을 때 한번 측정해서 그 두 번의 값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한 마이너스 3dB 정도 감소했을 때 한 1.5kΩ 정도 된다. 이런 형태의 정보를 이 도표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오디오 메저먼트 핸드북이라는 그 오디오 프리시전에서 나온 책에 굉장히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장치 측정 테크닉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임피던스 측정 내용인데 지금 개략적으로만 설명드렸고요. 실제로는 그 한번 이 매뉴얼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툴의 매뉴얼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박스는 이거는 직접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판을 써서 입출력 만들고 저항 사서 이렇게 납땜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장치하고 지금 해당하는 게 없어서 지금 그건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밸런스드 같은 경우도 또 유사하게 만들면 돼요. 그때는 근데 여기서 밸런스드 입출력에서는 이 출력 임피던스가 지금 2배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영향도 조금 더 세집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좀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아날로그 파트에서는 IMD를 설명드리고 디지털 쪽에서 필요한 부가로 측정해 받아야 할 데이터로 넘어갈게요. 여기 IMD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사인파 신호 두 개를 동시에 입력했을 때 그때 두 주파수가 그 변조를 일으켜서 생기는 어떤 비선형 왜곡입니다. 그래서 두 주파수를 넣었으면은 그 두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사인파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어떤 신호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왜곡으로 나타나는 주파수는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따 그림으로 보시면 좀 명확하고 이게 이제 THD 플러스 N 측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주파수 대역에서 좀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THD 플러스 N 같은 경우는 20kHz쯤에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차 배연까지 나오려면 한 4kg에서 한 5kg 그 정도까지밖에 지금 THD가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4에서 5kg 이상의 그런 주파수의 THD 플러스 N을 측정하려고 하면 그 필터 때문에 THD 플러스 N 양이 좀 작게 나와서요. 좀 측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럴 때 유용한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SMPT DIN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역에 굉장히 큰 신호 하나 주고 고역 쪽에 작은 신호를 줍니다. 그 비율이 이제 4대1로 하는데요.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각 주파수의 이제 차이 그리고 그 정수 배한 차이 그것들이 이제 이 고역 주변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는 이제 두 주파수를 더한 것 그리고 여기는 한 주파수에서 다른 주파수를 뺀 것 그리고 여기는 2배에서 뺀 게 있고요. 여기는 또 2배에서 더한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이드 밴드라고 파대라고 하죠. 그게 이제 왜곡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톤의 종류가 뭔지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방식 자체는 같지만 사용하는 톤은 조금 달라요. SMPT는 이걸 이제 60Hz를 쓰고 7kHz를 쓰고요. 여기 오타입니다. 여기 DIN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250Hz하고 8kHz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형태는 시그널의 형태는 매우 비슷하고요. 이게 좀 이게 좀 더 이 60Hz보다는 고역적으로 좀 올라가 있긴 한데요. 막상 측정해 보면은 그 두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여기 고음 임금 파대에 에너지로 왜곡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주변의 에너지를 요 에포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뭐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요 위쪽의 에너지를 그 IMD 값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게 측정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250Hz하고 지금 8kHz를 넣어준 겁니다. 그럼 요 주변에 지금 사이드 밴드가 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 지금 험이고요. 그래서 좀 측정이 잘 이쪽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지금 사이드 밴드가 좀 올라오는 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CIF 메소드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이제 동일한 레벨로 맞춰서 인접한 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IMD는 이렇게 그 인접한 톤 주변에서 이렇게 사이드 밴드 파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13kHz, 14kHz를 좀 대역폭이 제한된 기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19kHz, 20kHz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넣어놓지 않았지만 그 AES 표준 같은 경우는요, 그 19kHz 대신 18kHz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측정하는 방식에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톤은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파대 형태로 에너지로 이제 왜곡이 나타나고요. 보통은 CCIF 방법에서는 2차 왜곡하고 3차 왜곡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차 왜곡이고요. 3차 왜곡이 요 가까운 데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주로 보게 돼요. 근데 이 ART 사용할 것 같은 경우는요, 그 전체 파워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근데 전체 파워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요 주변에 뭐 노이즈나 다른 형태의 왜곡도 다 들어가게 돼서요. 순전히 IMD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예, 보통은 이렇게 2차랑 3차 왜곡만 살펴보게 됩니다. 예, 여기 이게 IMD 측정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여기 지금 로그 스케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리니어 스케일로 확장해서 이 주변을 좀 확대해서 봐야 돼요. 지금은 톤 두 개가 나온 건 알겠지만 파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는지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 이제 측정을 실제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니까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뭐 아날로그 항목 끝났고 디지털 항목 몇 개 남았어요. 그 디지털 항목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은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제품을 리뷰할 때는 잘 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소개드릴 내용이 좀 정확하게 들어가야 디지털 장치 자체가 좀 왜곡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디지털 장치는 앞서의 뭐 5가지 그런 측정만으로는 사실 충분히 퍼포먼스를 보장하기 좀 힘들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지터란 게 있습니다. 지터에서 일단은 지터를 설명하기 전에 클록을 먼저 설명드려야 돼요. 클록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뭐 1010의 형태로 이제 전송이 될 텐데 그 타이밍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툭툭툭 가는 그 시간을 클록이 이제 그 시간 정보를 주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자체가 이 클록하고 동기화돼서 전송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클록 자체가 그러니까 그 클록의 중요성 때문에 요 지터가 나옵니다. 또 이제 ADDA 과정에서 혹은 뭐 ADDA뿐 아니라 그 디지털 뭐 장치에서 사용을 해요. 뭐 SPDIF나 아니면 AES3 전송에서도 요 클록은 당연히 다 필요하고요. 전문 장비 경우는 이게 클록을 보통 실제 사용하게 되면 그 장치 자체가 만드는 클록을 사용하든가 컴퓨터가 만드는 클록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그 클록의 정확도가 좀 의심된다 싶으면 외부에서 뭐 이런 클록을 만들어주는 장비를 이용해서요 클록을 입력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디지털 장치들이 있을 때 그 디지털 장치들이 클록을 동기화해 주는 용도로도 사용하고요. 근데 그 클럭하고 지터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냐? 네, 그 만약에 클럭이 요 주파수 타이밍이 아니라 이 클럭의 이 주기가 정확하지 않든가 아니면 클럭의 이런 주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면 이 지터란 게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클록 신호를 따라서 요게 이제 정해진 등간격의 시간을 줘요. 그럼 그때마다 뭐 AD나 DN 장비는 샘플링 한 거를 이제 다른 신호로 바꾸든가 샘플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는데요. 이제 그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주지 않으니까
좀 샘플링한 게 원래 요구하는 등 간격이 아니라 좀 이제 왜곡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그림으로 보면 좀 정확한 좀 편한데요. 이제 지터가 없는 경우는 이제 이 클록이 주기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삼각형 모양의 신호를 제대로 잘 이제 샘플링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클록이 지금 흔들렸다. 그래서 지금 간격이 계속 제각각이다 그러면 높이는 지금 다 같잖아요. 각각의 지금 샘플 순서에 따라서. 근데 그 시간 간격이 어느 쪽은 줄어들고 어느 쪽은 길어지니까 삼각형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터가 심한 경우는 이게 왜곡으로 나타나고요. 그것도. 그래서 근데 지터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클록 자체가 순수하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뭐 장치를 직접 열어서 클록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의 어떤 전압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유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가지고는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프리즘 사운드의 그 줄리안 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DAC나 아니면 이제 AS3, SPDIF 전송에 쓸 수 있는 어떤 테스트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3dB FPS 정도 되는 이제 사인파를 쓰게 되는데요. 그 사이프가 이제 샘플링 레이트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최소 레벨,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양자화 단계 중에 가장 작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각파를 같이 넣어주는데 그건 이제 샘플링 레이트의 한 192로 나눠준 그 정도의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의 사인파하고 비슷한데요. 실제로는 사각파가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터가 크게 발생된 경우 이런 신호가 이제 변조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지터가 깔끔한 신호는 지터가 없는 그런 형태의 이제 깔끔한 신호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샘플링 레이트의 딱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아래 깔리는 게 이제 그 사각파가 만들어주는 어떤 스펙트럼에 대해요. 사각파는 이제 사인파가 지금 무한히 더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거의 디지털 신호 자체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시그널 자체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실제 장치는 노이즈가 이런 식으로 앞쪽에 그 요 사각파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지터가 낮은 그런 장치하고 좀 높은 장치를 서로 구분한 건데요. 지터가 낮은 장치하고 높은 장치의 구분은 요 4분의 1의 그 샘플링 레이트에 해당하는데 주변에 그때 그 파대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터가 심한 경우는 요 부분에 이제 대칭적으로 사이드 밴드가 굉장히 크게 생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뭔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피크 같은 게 보이게 돼요. 반면 이제 빨간색 장치 같은 경우는 요 4분의 1 샘플링 레이트에 해당하는 주파수 주변에 지금 파대가 별로 생겨 있지 않고요. 따라서 지터가 좀 좋은 편입니다. 지터 특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클럭이 그만큼 좀 더 정확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샘플링에 관한 왜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화에 관련된 왜곡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니어리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것도 좀 이해를 하기에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클록이 흔들렸던 건데요. 지금은 그 양자화 단계가 지금 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자화가 잘 된다면요. 이게 한 가지 레벨이잖아요. 그 레벨에 해당하는 어떤 요 전압은요. 그 간격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이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이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이 여기. 그럼 그 전압 사이의 지금 간격이 지금 거의 뭐 동일하죠. 그래서 요 직선하고 같이 보면 그 직선 위에 어떤 계단 좀 이제
그 폭이 똑같은 계단 모양으로 이게 그 입력대 출력 혹은 출력대 입력이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넌리니어리티가 좀 있는 경우는요. 지금 여기는 이 정도인데 지금 이쪽이 지금 이 레벨에 해당하는 전압이 좀 커요. 그리고 여긴 좀 작고요. 다시 얘기하면 약간 좀 삐뚤빼뚤한 모양으로 이렇게 계단 모양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자화 시켰을 때 지금 딱 정확한 레벨이 아니라 좀 뭔가 그 부정확한 레벨에 지금 양자화가 되고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어떤 왜곡으로 나타나게 돼요. 보통 이거는 굉장히 낮은 레벨의 사운드에서, 그러니까 낮은 레벨의 신호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신호 자체도 굉장히 작은 레벨에 씁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개 어떤 풀스케일을 측정합니다. 이건 DAC 쪽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풀스케일에 해당하는 전압을 측정하고 거기서 한 마이너스 90dB에 해당하는 그 정도 신호를 출력을 시켜요. 그러면은 최대, 그러니까 풀스케일 실제 전압 대비 마이너스 90dB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90dB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금 출력시켰는데 마이너스 90dB에 딱 떨어지지 않고요. 조금 벗어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면 낮은 수준에서 이제 양자가 잘못돼서요. 이것도 뭐 왜곡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좀 이것도 가청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작은 수준의 신호를 왜곡시키는 면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큰 음악이나 그런 경우는 이런 게 이제 가청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뭐 정상적으로 설계된 DAC나 ADC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문제를 대부분 다 잘 맞춰 놓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비싼 기기더라도 막상 측정해 보면 여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 측정하실 때는 요거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기기의 뭐 SNR이나 뭐 주파수 응답이나 그런 걸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양자가 정확하게 되나 그런 거를 살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모듈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어떤 작은 신호 레벨에서 그런 비선형성이 발생돼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계라면 그러니까 신호를 어느 정도 입력하든 간에 그 신호 주변에 노이즈 플로우는 전부 동일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노이즈 플로우 레벨이 변동을 하든가 아니면은 노이즈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70dB fs 사이에 5단계로 그 신호 크기를 나눠서요 50Hz 사인파를 출력 또는 입력시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저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뭐 5단계니까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70 그렇게 되는 풀스케일 대비 그렇게 데시벨이 그렇게 되는 50Hz 신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이제 노이즈 스펙트럼이 한 10배 정도 되는 500Hz부터 20kHz 사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장치라면 요 5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그 노이즈 스펙트럼이 전부 다 동일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안 그런 기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기기도 지금 노이즈 형태가 조금 다르게 주어지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용인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측정할 때는 스펙트럼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좀 랜덤 노이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옥타브 그러니까 밴드 패스 필터를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대역을 쪼개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 대역, 요 정도 대역, 그러니까 대역을 쪼개게 돼서요. 그렇게 돼서 뭐 스무디된 그래프나 아니면 그런 뭐 RTA 같은 그런 뭐 모양으로 이거를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이것도 이따 해보려고 하고요. 예. 노이즈 모듈레이션까지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강의 전체 내용은 여기서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일단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스펙을 보는 걸로 시작해서요. 그 스펙의 의미를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려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내용을 지금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각 측정해야 될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측정 상황에서 장치를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좀 이제 측정할 때 문제가 되는 점도 조금 더 살펴봤고, 여하튼 지금 이틀간의 강의 내용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처음에 봤던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펙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뭐 지금 안 다룬 내용이 있나? 네, 대부분 지금 다뤘는데요. 뭐 이제 AD 입력에서 지금 커넥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밸런스드 방식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또한 TRS 커넥트가 뭔지, 언밸런스드 입력이 뭔지, 언밸런스드 방식이 뭔지 살펴봤고, 디지털 존 중에서 SPDIF 중에서도 이 광, 옵티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하고 샘플링 레이트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로 데시벨 FS,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에서는 최대 수준에서 그 이제 아날로그 전압으로 얼마만큼 변환되는지 그거를 이제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출력인데 이것도 이제 제로 데시벨 F에서 특히 라인 레벨에서 이게 어떻게 변환되는지, 또 제로 데시벨 FS인데 이번에는 폰 레벨에서 이게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걸 이제 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샘플링 레이트 종류도 뭐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파송답의 의미, 주파송답의 의미도 한번 쭉 살펴봤고, 또한 이제 THD의 의미도 지난번에 이제 하나하나 그때 살펴봤었죠. 요거 말고 이제 THD 플러스 N이란 것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두 가지의 차이점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SNR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요것도 이제 발표했고, 여긴 좀 두 가지로 언웨이티드 된 다이나믹 레인지와 그 웨이팅, A 웨이팅이 적용된 다이나믹 레인지를 두 개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스토크도 그때 측정 항목에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총 5가지 요 항목들, 주요한 항목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스펙을 보시는 데는 이 강의 내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 강의 내용은 사실은 스펙을 보는 걸 넘어서 좀 더 고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너머의 다른 무언가까지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강의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시연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하고 이제 입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아지오 포어라고 지금 ART 설치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치 안 돼 있으시면 지금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노트북 가져오신 분들 중에 뭐 스테레오 믹스 기능을 좀 지원하는 사운드 카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믹스란 게 이제 출력되는 소리를 전부 이제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인데요. 그거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그거 되면 그것도 이제 시연하실 때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